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보험 영업 현장에서 소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 고객 마음을 움직여서 진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단계랑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업직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기술이니까 뭔가 얻어가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기술적인 면도 물론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소개를 받기 위한 어떤 기반 다지기 예.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기반 다지기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고객 만족시켜서 신뢰를 쌓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또 꾸준히 관계 관리하는 거. 근데 심지어는 외적인 인상 관리의 중요성까지 나오더라고요. 아, 외적인 거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소개 성공률을 높이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네, 자료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소개 요청 전에 고객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신뢰를 얻는 거. 이게 필수라고 딱 짚어주네요. 네. 그리고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관계를 다져야 한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외모나 인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비언어적인 요소. 이게 중요하다는 게 흥미로워요. 이게 비슈가 재밌는데 만약에 친구한테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외적으로 좀 부족하면 선뜻 소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심리랑 같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소개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쵸? 괜히 내가 소개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실력은 당연히 기본인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신뢰감을 주는 외모나 태도도 필요하다. 그래야 고객이 안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대치는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기반 없이는 다음에 나올 기술들이 사실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기술, 현장에서 소개받는 4단계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네, 이게 중요하죠. 현장에서 바로 받는 거. 첫째, 계약 직후처럼 고객 만족도가 제일 높을 때, 그때 혹시 주변에 이런 도움 필요하신 분 또 계실까요? 이렇게 좀 넓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범위로요. 네, 일단 넓게 던져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최근에 승진이나 이직,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재테크에 부쩍 관심 많아진 분처럼요. 이렇게 대상을 딱 구체화해서 범위를 좁히는 거고요. 아,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네. 그리고 셋째, 혹시 한 몇 분 정도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묻고 잠깐, 아주 잠깐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이요? 네. 그럼 대부분 한 서너 명 정도는 떠오른다고 하네요. 아하, 그 침묵이 약간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네 번째 단계라고 강조해요. 네 번째 단계, 뭘까요? 바로 그럼 괜찮으시다면 지금 그분께 카톡 하나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 바로 지금요? 네. 이 마지막 요청을 하느냐 마느냐가 소개 성공에 맞는 갈림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대요. 와, 이거 정말 실행력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고객이 근데 뭐라고 보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때 바로 제시할 혹할 만한 메시지, 이걸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쿠킹 멘트 같은 거군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갱신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꿔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줬다면 야, 나 이번에 총 내야 할 보험료를 엄청 줄였어. 이렇게 총납입 보험료 관점에서 이득을 확 강조하는 거죠. 아, 구체적인 이득을. 네. 아니면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거면 이거 은행엔 없는 복리 상품인데 곧 혜택 줄어든대.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나 약간의 긴박감, 희소성을 자극하는 거죠. 굳이 보험이란 말은 안 쓸 수도 있고요. 오, 회심은 고객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고객의 언어로 전달되는 거네요. 듣는 사람이 그게 뭔데? 하고 딱 궁금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전문 용어 쓰지 말고 쉬운 말로. 이점은 명확하게. 약간의 긴박감이나 희소성도 좀 넣어주고요. 그렇죠.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친구, 즉 고객이 말해줄 때 신뢰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소개받은 분이 저는 괜찮아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소개해준 고객이 민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필요 없으신가 보네요.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시면 그때 편하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안심시키는 거죠. 아, 소개자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군요. 괜히 미안해하지 않도록. 네, 그리고 결과랑 상관없이 이렇게 소개를 시도해 준 것 자체에 감사 표현을 하고 뭐 다음 식사 약속 같은 걸 잡으라고 조언하더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네요. 이래야 다음 소개를 또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만약 수락하면 미리 준비한 정보 같은 걸 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으로 연결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중간에 소개해준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받은 잠재 고객 입장에서도 함부로 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도 언급돼요. 아, 그렇겠네요. 일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감정 소모는 적고 계약 확률은 오히려 높다는 거죠. 이게 소개 영업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뭐든지 처음엔 어렵죠. 그래서 실패를 예상하고 그냥 꾸준히 시도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고객 반응 보면서 계속 디테일을 수정해 나가고요. 맞아요. 뭐 예를 든 것도 있던데요. 네, 예를 들어 증권 전달할 때 작은 손편지나 아니면 5,000원짜리 로또 같은 걸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쯤 연락해서 혹시 로또 당첨되셨어요? 하하, 근데 사실 이 증권이 장기적으로 보면 로또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동 포인트를 만드는 노력도 소개하더라고요. 아,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또 감동을 주는군요. 결국 이게 시도하는 양이 성공의 질을 만든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해봐야 노하우도 쌓이고 고객마다 다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할지 감이 오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관심이나 좀 차별화된 작은 노력들, 이런 게 더해지면 소개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거고요. 꾸준함하고 진심 어린 접근, 이게 핵심인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성공적인 소개 영업이라는 게 그냥 운이나 부착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니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또 검증된 단계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여기에 꾸준한 노력과 진심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진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 쌓기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방법, 또 거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그리고 감동을 주는 작은 노력까지. 이 모든 과정이 잘 어우러져야 지속적인 소개가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체계적인 접근법은 꼭 영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 새로운 기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싶을 때 충분히 응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 그렇겠네요. 네,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소개를 어떻게 하면 그냥 부탁이 아니라 자발적인 도움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